안녕하세요. 안나의 힐링 독서 류지연 아나운서입니다. 저와 함께 로린 마틴 작가의 The Book of Moods, 제가 번역한 번역서의 제목으로는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합니다를 통해서 최악의 기분을 최고의 삶으로 바꾸는 7가지 감정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황, 그 기분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단촐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늘 순탄하기만 한가요? 가족이라고 우리가 늘 다정한 대화만 나누고 좋은 감정만 갖기가 사실상 어렵죠. 때론 가족이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기분에 맞는 얘기만 해주는 것도 아니죠. 나의 일이나 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정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혹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잔소리도 많습니다. 남들은 싫으면 그만이고 안 보고 관계를 멀리하면 되지만, 가족은 좋든 싫든 계속 봐야 하고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하다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남들 같으면 누군가에게 얘기라도 하겠지만 가족이니 그러지도 못하고, 잘 지내야지 생각하다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자극해서 감정이 폭발되고,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 아나이스 니는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조각하는 조각가들이다. 그러나 종종 현실과 맞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실망한다라고 합니다. 저자 로린 마틴도 고모에 대한 유사한 감정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이 상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내 고모는 바뀌지 않을 테니 내가 적응하는 게 좋겠지라고 조언해 줍니다. 저자는 전부터 좋은 가족, 좋은 남편, 좋은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누군가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분노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다 가진 깨달음은, 만약 이 시나리오를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인데,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니까 해방감이 느껴져서 이 기분에 대한 처방은 가족들 저마다의 역할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함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냉정하게 살펴봅니다. 가령 나는 딸 혹은 동생, 아내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지? 어떤 기대를 받고 있었지라고 말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심리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예민하지만 활력 넘치는 투덜이,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익살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상황을 늘 이성적으로 처리하려는 똑똑이, 가족 구성원을 맞춰주느라고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는 달래미,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저울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각각 구성원이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서 그 가치의 습관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역할을 인식으로 저자는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갈등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악화될 뿐이니까 한순간 자존심이 상해도 터놓고 대화를 할 편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대화를 하면 잘 전달이 될까, 혹은 상대 반응은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녀만의 전술을 개발합니다.
가령 너 대신 나의 시점으로 말한다거나 미안해보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나 자신을 낮추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녀의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과 그에 따르는 반응 등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피하거나 또 대처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나열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한결 주어진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언급합니다. 작가 마가렛 미첼은 일단 사과를 한번 미루면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사과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거나 죄책감을 느끼면 나아가서 맞서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죠. 하지만 관계의 성공과 실패는 실수를 인정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1986년 심리학자 존 가트맨과 로버트 레번스는 수백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갈등을 15분 안에 해결해 보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부가 화목할 것인지 혹은 이혼할 것인지를 예측했는데 9년 후에 이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예측의 90%가 맞았다고 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이혼한 부부의 대다수는 논쟁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화목한 그리고 잘 사는 부부들은 어떤 일이 싸울 일이 생기면 바로 싸우고 싸움이 끝나면 또 곧바로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힌다면 다른 관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까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합니다. 특히나 가족은 우리가 친구처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가족관계가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에 갇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족 각자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면을 틀림없이 보여주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면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최악의 기분을 최고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저는 다음 감정 지침서를 들고 다시 만나겠습니다.